원래 여름이 오기 전에 이제 블랙아웃 걱정들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전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에어컨 켜야 되고 뭔가 이제 필요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뉴스 단골 아이템이 이제 블랙아웃에 대한 얘기들일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근데 요즘은요, 1년 4계절 전력난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죠?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사계절 내내 네. 전기 걱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AI가 연산하고 학습을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 잡아먹는 하마라고 볼 수가 많이 있습니다. 먹네. 예. 자, 예전에는 공장들이 기계를 돌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AI 서버가 전기를 대량으로 잡아먹고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 기구는 전 세계의 AI 그 소비량이 내년에는 1000테라와트시를 넘을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것은 일본의 연간 전기 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오. 자,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력 확보가 국가 전략이 된 것이고 네. 덕분에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천연가스 발전, 송배전 관련 기업들까지 주식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전력난을 해소할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이고 그 중에서도 뭐 태양광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뜨겁습니다. 요즘 공화당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보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안을 이제 발의했죠, 그죠?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뉴스예요. 네, 뭐 태양광을 좀 포함해서 이제 네. 풍력 발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좀 단계적으로 좀 폐지하는 법안을 좀 발의가 좀 됐는데요. 네. 뭐 공화당 내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죠. 뭐 일부 조항을 좀 수정하겠다고 좀 밝혔고, 뭐 타겟은 뭐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좀 대상이 됐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 기업들도 이제 미국에 공장을 좀 세우면 뭐 IRA 혜택을 좀 받았었는데 네네. 뭐 이제부터는 이제 중국 자본이나 이제 기술이 좀 일부분 섞이게 된다면 뭐 미국의 이제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을 좀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좀 법안이 발의가 된 거죠. 더 스트릭해졌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뭐 비율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뭐 미국이 말하는 이 클린 에너지를 뭐 중국이 주도하에 성장하는 건 좀 막아내겠다라는 뭐 정치적인 메시지도 좀 깔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일단 뭐 미국이 이제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죠. 이제 퍼스트 솔라는 뭐 50% 이상 좀 급등이 좀 나오는 상태고요. 뭐 이 정책에 대해서 뭐 공화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정책적인 시행이 뭐 곧바로 이어지진 못하겠지만 뭐 상황을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태양광 업체들은 이에 대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도 뭐 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장기적으로 우리는 봐야 되니까 예, 예. 반사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먼저 미국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중국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채우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하나큐셀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 미국 주택용 시장을 점유율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입이 금지되면서 네네. 오시아와 같은 한국 태양광 소재 기업들 또한 원자재 공급망에서 기회를 얻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태양광 수입 중 한국산 비중이 약 47%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예, 예. 한국 태양광 기업들은 에너지 확대 정책 수의 확대와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모두들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특별히 중국 태양광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기도 한데 이 과정에서 중국 태양광 업체에 대한 관세도 좀 완화가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네, 뭐 일단 뭐 미국이 뭐 중국의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 145%에서 뭐 30%대로 좀 낮췄고 뭐 네네. 이마저도 이제 90일간 좀 유예를 두면서 뭐 미국 분쟁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뭐 그럼에도 여전히 이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뭐 관세와 좀 무관하게 여전히 이제 높은 관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불공정한 가격으로 이제 제품을 좀 판매하고 있다고 좀 미국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해석을 해서 이제 미국 협상이
좀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뭐 태양광 업체들의 반사 이익은 뭐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박 자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호 관세는 일부 유예가 되고 서로가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 업체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동남아에서 태양광 제품을 만들어 우회 수출한다고 최대 무려 3,000% 이상 고율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네. 자, 이것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나요? 예, 일단 뭐 유지가 계속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네. 미국 상무부는 뭐 이런 반덤핑 제품들, 그러니까 이제 원가보다 좀 싸게 판매되면서 시장을 좀 뒤흔드는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강경하게 이제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 뭐 캄보디아 제품은 이제 무려 3,520%대까지 이제 반덤핑 관세를 좀 부과를 했고요. 태국 제품에는 375%까지 이제 관세를 좀 부과시켰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덤핑 제품을 좀 강하게 좀 잡아내겠다는 이제 미국의 의지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네. 단순히 협상만으로는 뭐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력 공급이 핵심이 돼버린 AI 시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이 당선 전부터요. 드릴 베이비 드릴, 이제 더 많이 파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더 많이 파자고 외쳤죠. 자,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는 오히려 태양광 산업의 훈풍이 더 세게 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트럼프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네. 후보 시절 때부터 친화석 연료 기조를 강화하고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당선 후에는 태양광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다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건 트럼프의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네. 미국 에너지 환경 변화 자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오, 있습니다. 네. 자, AI 개발, 데이터 센터 확산, 제조업 리쇼어링 같은 미국 내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원전이나 천연가스 발전으로는 당장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 발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네요. 어떻게 예, 보면.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에너지 확보의 예. 현실이 예. 태양광 산업을 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중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중국산 태양광 제품들의 퇴출은 국내 태양광 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운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 대부분이 사실 미국 기업을 위한 조치이다 보니까 기존의 미국 내 영향력 있는 태양광 기업들의 공세가 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이것이 결코 희소식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바이든 정부 때도 그랬고 뭐 트럼프 2기에서도 뭐 결국은 이제 미국 기업을 좀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지금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뜻인데요. 네. 뭐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완전히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규제 강도를 좀 강하게 좀 높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미국의 이제 퍼스트 솔라의 주가가 이제 크게 급등한 모습만 봐더라도 이제 굉장한 수혜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경쟁자가 이제 중국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 중국산 이제 저가 제품이 이제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 미국의 대형 그룹이 좀 차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가격의 주도권을 더 쥐고 이제 네.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이 빠져나간 만큼 뭐 시장은 좀 열렸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제 미국 내 강자 간의 경쟁은 조금 더 치열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고래 싸움에 이제 끼어들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뭐 단순히 이제 가격 경쟁만으로는 네. 뭐 중국 제품을 좀 대체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뭐 현지 생산 능력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이나 고효율성을 갖춘 이제 BIPV 같은 이제 특화 제품군들을 좀 확대하는 방향 등으로 이제 기술 차별화를 좀 전략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전략들을 좀 제시해주는 기업들이 이제 미국과의 경쟁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눈을 우리나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또 시장도 출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공약 중 하나죠? 예, 맞습니다. 자,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특히 이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풍력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죠. 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을 통해서 네네. 서해안 풍력 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력망을 구축하고 네. 2030년, 40년까지에는 전국의 산업단지로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렇군요. 또한 햇빛연금, 바람연금처럼 신재생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정책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이 나오자 주식시장이 즉각 반응을 하면서 네. SK 이터닉스 같은 종목들도 급등을 하면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네. 이 연금이 재밌네요. 햇빛 연금 이게 태양광 관련인 거고 바람 연금 말 그대로 이제 풍력과 관련된 네, 연금인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뭐 직관적으로 네, 연금 직관적으로 이름을 지은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K 태양광은 지난 수년간 실적 부진으로 침체기를 좀 겪었습니다. 예. 자문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전망이 근데 그다지 나빠 보이진 않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태양광 산업이 뭐 사실상 뭐 지난 몇 년간 이제 쉽지 않은 행보를 좀 이어왔다는 거는 뭐 사실이긴 한데요. 네네. 뭐 일단은 뭐 국내에 보급된 이제 태양광 셀 제품이 이제 74%대가 뭐 중국산 제품입니다. 뭐 태양 모듈에는 이제 60%의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고 네네.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5%가 이제 중국산 제품이 좀 차지할 만큼 중국의 이제 저가 공세를 좀 막아내지 못했는데요. 뭐 이런 문제들은 이제 단순히 이제 국내 기업들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뭐 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처럼 이제 정책적인 지원과 이제 방어가 좀 필요한 입장인데요. 뭐 아직까지는 뭐 실현되지 않고 있지만 뭐 정부에서 지금 다시금 네. 에너지 전환에 대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이죠. 내수적으로는 이제 태양광 그 의무 설치나 공공기관의 뭐 제로 에너지 같은 이제 건축 확대 그리고 이제 2025년도까지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 점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셔야 되겠고요. 뭐 대외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이제 미국 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글로벌 공급망 진입 기회가 조금 더 열렸다는 점이 조금 더 호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단 솔루션 같은 이제 그 대표 기업들이나 태양 전지나 이제 후방 소재 쪽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됐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구조적으로 좀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네네. 그래도 뭐 침체를 좀 벗어나서 뭐 정책 지원이나 이제 수요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좀 실적이 부진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에너지가 가야 되는 방향성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아까 보면 햇빛연금, 바람연금 있지 않습니까? 예,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람도 있습니다. 예, 풍력인데 그 중에서도 최근 해상 풍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풍력 발전과 어떻게 다른 건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예. 해상 풍력은 네. 저기 바다에 설치되는 방식으로서 바람이 더 강하고 일정해서 효율이 더 높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육상 풍력은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에 네. 접근성도 좋지만은 단지 이제 바람 조건이 이제 일정치 않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서 발전 효율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하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고 효율성도 어디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 풍력 전망은 전체적으로 어때요? 먼저 이제 태양광도 그렇지만은 네네. 태양광은 이제 상대적으로 네. 설치가 쉽고 네. 그리고 이제 주택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등에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네. 투자 접근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자, 반면에 풍력은 인허가 그리고 환경평가 그 초기 투자 규모가 커서 상대적으로 대중적 관심도는 조금 떨어지죠. 그렇죠. 하지만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확대 정책 그리고 기술 발전이 맞물리면서 해상 풍력도 시장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해상 풍력 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향후 5년간 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자, 해상 풍력은 넓은 해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고효율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태양광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의 양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우리가 이제 태양광, 풍력 이렇게 두 가지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외에도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네. 뭐 태양광과 뭐 풍력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진짜 대표적이죠. 네, 예. 뭐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로 꼽히는 거는 뭐 일단 수소 에너지와 연료 전지입니다. 뭐 최근에 좀 상당히 좀 부각을 좀 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소 에너지는 뭐 자연 상태에서 이제 무한하게 좀 공급받을 수 있을 만큼 이제 풍부한 자원이라는 점이 이제 최고의 장점이 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이제 청정 에너지로 좀 떠오르고 있고요. 미세먼지나 이제 곡물질이 좀 발생하지 않아서 궁극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좀 부각을 좀 받고 있는데요. 뭐 수소와 이제 산소를 좀 반응시키면 이제 전기가 좀 생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이제 그 연료 전지 등에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발전 효율이 높고 이제 소음이나 뭐 배출가스가 없어서 뭐 산업용이나 이제 건축용 에너지 전환 수단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수소는 당초 이 자동차나 선박 에너지원으로 좀 주목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수소가 전력 공급 대안으로도 가능한가 봐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뭐좀 에너지원이 좀 절실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소 발전은 분산형 그 전력 생산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나 뭐 전력 수요가 좀 필요한 곳에 주변에서 뭐 직접적으로 이제 전기를 좀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부족한 그 사용처에서 뭐 추가적으로 좀 전력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뭐 그 이유가 연소하는 과정, 즉 그 연료를 태우는 과정이 아니라 뭐 일단 수소와 산소를 좀 그 화학 반응시키는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뭐 생산 과정 자체가 뭐 발전소보다 조금 더 단순화가 좀 되어 있죠. 네. 그럼에도 이제 발전의 효율들은 뭐 상대적으로 좀 높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력 공급의 좀 대안으로 떠오르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국내 기업들도 연료 전지나 수소 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오. 자, 국내 기업들도 연료 전지와 수소 전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넥소를 앞세워서 네. 글로벌 수소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요. 네. 두산 퓨어셀은 대형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국내 1위이면서도 기술력도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 퓨어셀이라는 기업은 건물, 주택용 연료전지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 외에도 코롱 인더스트리는 연료전지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일진 하이룩스라는 기업은 수소 저장 용기 부분에서 현대차 등에 독점 공급하면서 인프라 확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이처럼 국내 기업들은 발전용부터 수소 소재 부품까지 연료전지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에너지, 그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짚어드렸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에서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역들이 직접 금은 동메달 종목을 엄선해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신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도 직접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동메달 갑니다. 동메달은요? 네, 제가 선택한 동메달 종목은 자, 바로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아, SK 오션 플랜트. 예, 그렇습니다. 자, SK 오션 플랜트는 해상 풍력 구조물뿐만 아니라 해양 시추 구조물과 그리고 방위 산업인 특수 조선업까지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는 해상 풍력 시장의 급성장과 정부 정책 수혜에 있습니다. 특히 향후 5년간은 탄소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서 대규모 재생 에너지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인데요. 네. 해상 풍력 특별법 시행과 함께 국내 시장도 빠르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 SK 오션 플랜트는 이미 안마도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고요. 매년 2건 이상의 대규모 국내 수주가 예상됩니다. 자, 현재 협의 중인 국내 프로젝트만 해도 6기가와트이고요. 오, 예. 2035년까지 설치량은 3기가와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SK 오션 플랜트는 중장기적 성장 기대가 높은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들으신 대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동메달은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윗단계죠. 은메달의 영광을 차지할 종목은 뭘까요? 자, 은메달 종목으로 선정한 기업은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아, LS 에코에너지. 예.
LS 에코 에너지는 해저 케이블과 초고압 전력망에 특화된 인프라 전문 기업입니다. 자, 최근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인 초고압 전력선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년 연속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계적인 전력난을 배경으로 한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 그리고 베트남, 영국 등에서 진행 중인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정부 승인 기대감까지 재료도 아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전력망 현대화,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장, 그리고 해상 풍력 확대와 같은 구조적인 성장 트렌드와 직결되어 있다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는 유망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내년부터 이제 본격 수주 실적 반영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LS 에코에너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방송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친구 추가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에게 주식의 A부터 Z까지 다 알 수 있는 전자책도 제공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금메달 힌트 주시죠. 예, 오늘 소개해드릴 금메달 기업은요. 자, 태양광부터 풍력, 연료전지, ESS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모든 축을 아우르는 전방위 포트폴리오를 갖춘 대표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금메달 네. 기업은 신재생 에너지의 전 분야를 네. 직접 개발하고 운영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통합 플랫폼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 하나 여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갖고 있는 예. 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금메달을 뽑은 이유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예. 게 있을까요? 자, 금메달 기업은 네. 자, 2008년부터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전국에 80메가와트 규모의 자가 발전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풍력은 제주, 울산 등에서 직접 개발하고 그리고 운영 중인 프로젝트를 이미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연료전지 분야에서 미국의 블룸 에너지와 손잡고 네네. 대형 프로젝트를 5건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요. 네. ESS는 국내뿐 아니라 최근 미국 시장까지 진출해서 첫 사업이 이미 본격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네. 실체가 있는 신재생 복합 기업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봐야겠죠. 자, 정부 정책 수혜는 물론이고 중장기적 밸류에이션 레이팅, 그러니까 주가 프리미엄까지 네.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을 금메달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 네. 향후 실적과 수급 변화까지 세밀하게 추적할 계획입니다. 자, 자세한 리포트와 대응 전략은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채널에서 계속 진행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통 이제 기대와 가능성을 가지고 주가를 측정하고 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금메달 기업은요.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더 맞습니다. 기대가 되는 네.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대준 자문역이 택한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 제공하고요. 주식에 관련된 A부터 Z까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전자책이 제공이 됩니다. 또한 본 방송이 끝나면 김대준 자문역의 라이브 방송이 이어집니다. 주식의 발견 채널로 들어오셔서 라이브도 함께 하시면 좀 더 자세한 종목 분석을 들을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께서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